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5 주행거리, 사륜구동 모델의 주행거리에 관련된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내연차랑 별로 큰 차이가 없던데 이거 기술력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전기차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전기차 플랫폼은 엔진도 들어가지 않고 변속기도 들어가지 않고 구동계도 단순화되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데 아이오닉 5처럼 테슬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기술력의 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컨셉의 차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내연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기차에서 전비는 배터리 그리고 동력 계통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공기 저항력을 얼마나 덜 받느냐. 공기 저항력과 공기 저항 계수는 전혀 다른 계산으로 도출되는 값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사용해서 구하는 그런 계산법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수학 정도로도 공기저항 계수 그리고 또 공기저항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저항력과 공기저항 계수는 어떻게 다르냐? 자동차는 다양한 어떤 그 디자인과 또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서부터 윈드실드, 그 다음에 특정한 디자인에서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뭐 사이드 미러 같죠. 그 다음에 또 측면부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돌출부, 뭐 이런 부분들, 구동하는 바퀴의 그 휠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 저항을 발생시켜서 공기 저항 계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저항 계수를 구하는 식을 보면은요, 이 공기의 밀도는 공기의 압력과 온도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공기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의 제곱, 그리고 공기에 저항하는 물체의 단면적, 요거를 2분의 1로 곱해서 요거를 공기 저항력에 나눕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값이 공기 저항 계수입니다. 그래서 CD,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기 저항 계수가 대체적으로 물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가장 좋은 형태가 이제 얇은 물방울 형태, 이렇게 떨어지는 얇은 물방울 형태가 가장 좋다. 이게 0.04 CD로 드래그 코에피션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걸 반으로 딱 자르면 0.0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속을 내는 자동차들, 뭐 이렇게 속도 위주의 자동차들을 보면은 이 얇은 물방울을 반으로 딱 자른 형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 동그란 구형, 공 같은 형태가 0.47?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육면체, 네모 반듯하게 되면은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깎아내서 공기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만들어서 공기저항 계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봐서 그 밑으로 가면은 뭐 공기저항 계수가 낮은 거고 그 위로 가면은 공기저항 계수가 높다. 그래서 좀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를 10% 낮추게 되면 공기저항 계수가 떨어지게 되면 연비는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향상된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5%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견해들입니다. 물론 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 공차, 무게, 성능, 디자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같은 디자인에 같은 공차, 무게, 같은 성능, 같은 사이즈라고 했을 때 드래그 코에피션트의 10% 정도가 그 정도의 차이를 낸다. 자, 그럼 공기저항 계수를 가장 잘 구현한 전기차가 뭐냐? 모델 3입니다. 모델 3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0.23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양사차 전기차 통틀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른 제조사들은 뭐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냐? 이것도 사실 그 자동차의 방향성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수준의 0.23을 구현했으니까 디자인 능력 그리고 또 그 공기 저항 계수를 구현하는 기술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1세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높은 0.24였어요. 그러니까 4%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전기차를 만드느냐 그리고 공기저항 계수를 얼마나
줄여내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휠베이스를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가지고 좀 퉁퉁하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얇은 물방울 형태의 최적화된 공기저항 개수의 디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EGMP 발표를 하면서 아이오닉 5의 공기저항 개수를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 드래그 코에피션트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탁월했으면 했을 텐데 하지 않은 걸 봐서는 그 공기저항 개수가 좀 평범하지 않나. 그래서 모델 3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휠베이스를 확장하려다 보면은 공기저항 개수를 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3라든지 모델 Y가 공기저항 개수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이 60.8%, 뭐 61.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오닉 5의 64.8%나 되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세대 아이오닉이 공기저항 개수가 0.24로 이게 테슬라 모델 S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의 전장을 보게 되면은 4,470mm인데 휠베이스가 2,700mm입니다. 계산해 보면 6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드래그 코에피션트 공기저항 개수를 최대한 낮추는 디자인을 적용하려면 휠베이스를 무한정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 자동차와 달리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더라도 엔진 빠지고 변속이 빠지는 그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하느냐를 놓고 제조사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적의 전비, 최대한 많이 가기 위해서 공기저항 개수도 최대한 줄여내려면 휠베이스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대한 물방울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 그러면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저항 개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좀 많이 희생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는 활용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를 하려면 실내 공간을 확대해서 좀 더 변화된 그리고 또 확장된 경험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공기저항 개수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비가 그걸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선택한 거고, 다시 말해서 이제 활용도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선택한 거고, 모델 3는 이 자동차의 A to B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치, 내연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뭐 동력 계통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저항을 많이 받는 공기저항 개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적의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휠베이스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어떤 형태의 자동차가 내 생활 환경에 맞고 내 취향이 맞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건 기술력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력 문제로 치부하기 이전에 제조사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풀어낼 것인지 그 정확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공차 무게가 4륜 구동 기반으로 2170kg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도대체 이게 무거운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제 구조를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이 조금 주력이 돼 있어서 무게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술력 부족입니다. 이건 뭐 아직 멀었습니다. 현대는 아직 뭐 멍청하고, 뭐 원천 기술이라고는 있지도 않고,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뭐 현대이다. 허접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시원하신 텐데,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실드를 치지? 아니, 왜? 그냥 간단히 현대가 바보라서, 현대가 멍청해서, 현대가 기술이 없어서, 그럼 되잖아. 소비자들이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네가 소비자를 대변하는구나 잘했어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데 근데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은 이런 차이들이 보이는데 그걸 단순히
댓글에 그래 현대 욕하니까 시원하다. 잘했어.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할 수는 좀 없는 노력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이렇게 보시면 아니 뭐 휠베이스가 그따위밖에 안 나와. 실내 공간을 왜 이렇게 활용 못했어. 이것도 기술력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동차를 오래 만들지 못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 공간 빼기로 했었으면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전기차 만들었으니까 가장 많은 효율적인 공간을 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하는, 지향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 겁니다. 최대한 먼 거리, 장거리를 가야 되고, 또 테슬라는 미국에서 그 판매를 주로 해야 되는 브랜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400-500km가 일상적인 주행거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km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테슬라 타시는 분들도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주행거리가 꽤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주행거리에 주력을 하는 것이 그 기업의 그 방향성이고 전기차에 대한 확고한 선택과 집중인 거죠. 근데 이제 현대는 유럽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니티 350kW 급속 충전이 상당히 이제 화두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충전, 전기차에서는 빠른 충전이 인프라만 확보가 되게 되면 관건이에요. 5분 물려놨는데 한 100km 갈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설만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충전 거리보다 충전 시간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이죠. 그래서 350kW의 고속 충전 기능. 요게 테슬라는 이제 250kW 그 V3가 그 정도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고속 그 다음에 아이오니티의 그 초고속 충전이 350kW로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빠른 충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가 공급이 되게 되면 유럽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큰 메리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북미 시장에 가져가게 되면 아무리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다가 기본적으로 한 300-400km 주행거리가 일상인 미국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뭐 기술력 차이라고 단정을 져서 속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발 더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아이오닉 5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모델 3나 모델 Y를 선택해야 될지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최대한 주행거리를 확보를 해서 한 번 충전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좀 더 동력 성능이 좋은 차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V12과 같은 부가적인 장치에 더 가치를 느끼며, 그리고 빠른 충전, 아직 충전 인프라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5분 만에 100km를 갈 수 있는 빠른 충전이 가능한 이 350kW의 급속 충전, 요걸 더 매력적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기술 부족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컬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모빌리티를 한 대로 다 커버를 해야 된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그 다음에 뭐 모든 이동 수단을 이 한 대로 다 할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한 주행거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델 Y가 더 적합합니다. 반면에 전기차를 뭐 나는 먼 거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실내 공간을 좀 넓게 활용을 하면서 좀 여유로운 모빌리티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뭐 다른 장거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신 분에게는 아이오닉 5가 모델 Y보다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하나만 놓고 기술력이다. 휠베이스, 전장 대비 휠베이스만 하나 놓고 기술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가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의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연비나 전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용 환경이 좀 일반적인 사용 환경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이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마음속에서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식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15년 정도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4기통 거의 개인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디젤도 제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용으로는 디젤을 영업용으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들도 뭐 6기통, 그 다음에 8기통, 12기통. 그래서 시승할 때 보면은 그 연비가 리터당 7km 정도만 나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잘 나오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감정이입을 가지고 그래. 연비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걸 최대한 문제라고 설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제 스스로가, 아니 뭐, 전비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면 뭐 다양한 차들 뭐 이용하면 되고, 빠른 충전으로 그때그때 충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8기통이나 12기통을 가지고 이제 부산을 가게 되면은 대구쯤에서 한번 주유를 하고 또 갔다 와가지고 대전쯤에서 한번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산을 한 번에 못 가는데구나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간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쓰레기인데?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뭐 다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아끼고 어떻게 막 기어서 가면은 가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뭐 중간에 한번 주유를 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막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가를 해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이해하는 척 하지 말자.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생활 어떤 패턴이 그러면 그 다른 패턴이나 다른 환경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척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연비 그래 이거 중요하지 하고서 다룬다고 이게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비라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EGMP에서 500 얘기했으면 적어도 사륜구동기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400 한 2, 30분 내야지. 그 롱레인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후륜에서 429가 나와! 뭐 이렇게 일가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바로 소비자의 편이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라고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형태로 또 모델 Y와 같은 그런 가치의 그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뭐 아무리 못해도 450km 이상 500km를 뭐 넘기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기대감 갖게 하고서도 그것도 뭐 큰 차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까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EGMP를 활용한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또 선택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고르기 싫다 그러면 뭐 테슬라도 있고 폭스바겐 ID3, ID4도 있고 대체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체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하려면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 EV, 니로 EV와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만 놓고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전장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전륜인데 얘는 4륜이잖아. 그리고 또 뭐 후륜 방식으로 또 바뀌었잖아. 휠 베이스가 최소 30cm에서 40cm나 늘어났잖아. 대비. 그리고 공차 중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지? 그리고 V12이나 그 외의 실내 공간 활용도가 이렇게 좋아졌잖아. 그럼 뭐 주행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다른 부분이 좋아졌으니까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 이게 맞는 평가지. 주행거리만 놓고서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좋아진 거야? 이렇게 단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타이어 구성을 봐도요. 20인치에 이 휠 커버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 휠 쪽에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3%, 4%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그 휠 커버를 주는 이유가 이걸 장착했을 때 장착하지 않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휠 커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아이오닉 5는 20인치에 알로이 휠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커버 없이. 그리고 보면은 휠 디자인도 구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법 스포크에 구멍도 있고 형태도 조형미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255폭, 굉장히 큰 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Y 외에는 비슷한 동급에서는 다 사이즈가 그 폭이 좁아요. 코나 EV나 니로 EV는 오토바이 타이어냐, 뭐 자전거 타이어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오는 구름 저항도 전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활용도라든지 또 가치, 또 새로운 형태의 EV,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주행 성능 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주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행거리보다는 그 외의 가치에 좀 더 주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EV 사태 때문에 마진을 좀 더 충분히 가져간 것도 작용을 합니다. 자체적인 어떤 주행거리에 대한 마진도 많이 높고 또 V2L의 추가로 인해서 또 그 마진이 좀 더 늘어나서 지금의 주행거리가 정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거는 이 주행거리를 감안하고 또 활용도 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라는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내 환경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전에 전기차가 주지 못해도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니까 구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주행거리가 난 이거 안 돼 가장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델 Y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오닉 5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분통하고 화가 날 일이지만 대체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알려주지 않고 뭐 사전계약 붙어봤냐? 뭐 기대해놓고 요거 조금 좀 신경질 나는 얘기긴 한데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다시 영업사원이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내 결정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현대 기술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댓글에서 아우 시원해. 어우 잘됐다. 너희들 그러다가 세 교수한테 한 방 먹고 뭐 이렇게 얘기 듣고 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려면 계속 주의 깊이 봐야 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고심해야 되고 또 전달하다 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선택을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이건 실망인데 이렇게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 당황하시는 일이 적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는요, 아직은 그 대형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사용 편의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충전시설 인프라, 이게 가장 문제고요. 또 충전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충전 속도, 고속 충전기가 또 많이 보급돼야 불편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떤 차든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내 취향에 맞는가, 좀 덜 불편한 차가 뭐가 있을까, 최대한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는 차가 뭐가 있을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차가 뭘까,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만한 전기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용으로 즐길 용으로는 당분간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전기차 구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오닉 5 자꾸 이제 내돈내산 리뷰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제가 장비로 사는 거라 이렇게 많이 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돈내산 리뷰를 많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대한 주행거리에는 아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거나 이거 나오면은 엄청나게 활용해야지 이런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련된 많은 어떤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기차를 테슬라든 아이오닉 5든 또 그 외 브랜드든 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에 지금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충전 인프라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제 취향에 맞는 고성능 하이퍼포먼스 전기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건 내가 타고서 즐겨봐야지, 내가 정말 잘 타봐야지 라고 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관련된 기술이나 또 주변 바운더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도 전기차를 좀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든 정말 좋아, 정말 쓰레기야, 이런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노트북 한 대 구입을 해볼까 해서 구입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전기차 새로 나왔, 아이오닉 5 V2에 있다니까 이거 한번 구입해서 장비를 한번 써볼까,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구입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잘 돼, 못 돼,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좋게 평가를 하거나 칭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든 어떤 주제로든 반복적인 얘기든 얼마든지 제가 예, 마음에 상처 안 받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대변한다, 뭘 이렇게 감싸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는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파사트 시승기 이제 곧 나가게 되는데 주행 시승기 나가게 되는데 그거 보시면은 또 아마 이렇게 폭스바겐을 감싸고 이렇게 폭스바겐 띄워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광인데 자동차를 감싸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